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괴물이 된 종부세법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영훈 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2005년에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법을 그때 이제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다가 직위 해제가 됐대요. 그러고 나서 2011년입니까? 그때 이제 대법원 판결로 다시 이제 복직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퇴직하시고 계속 이렇게 세금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인터뷰 기사가 나왔길래 공감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이렇게 시각이 엇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오랫동안 종부세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해 오신 분이라서 우리가 잘 이분의 말씀을 새겨드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옆에서 공약을 막 이렇게 짜려고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렇게 의견을 잘 경청해 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종부세가 괴물이 됐다. 왜 괴물이 됐느냐? 이거는 정치 프레임 때문에 그런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의 목적이 1조가 종부세법의 1조가 과세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성, 이 두 개 때문에 우리가 종부세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형평성이 달성이 됐느냐? 아니다. 그러면 가격이 안정된 종부세법을 만들어가지고 가격이 안정됐느냐? 아니다. 전부 다 폭탄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법을 만들어가지고 안정이 돼야 뭐가 이제 종부세법을 미리 만든 명분이 되는데 이 종부세법 제정 목적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단지 정치 프레임이다. 편을 나눠가지고 짱돌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고소해야 하고 대리만족하고 이런 걸로 번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시가격 문제거든요. 이 공시가격, 안 그래도 이 공시가격 부분은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마침 이 기사가 났길래 먼저 이 기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시가격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공시가격을 이렇게 올리지 않는다.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에서 막 100% 올린다. 이제 2021년에는 95%까지, 내년에는 22년에는 올해는 100%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주식 가격이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차트가 있잖아요. 이게 꼭 우리 부동산이 주식 가격 보듯이 국토교통부 국교부에 실거래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봐가지고 옆집이 얼마에 팔았는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게끔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세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거예요. 시가의 개념, 세법에는 시가밖에 없어요. 이게 시가라는 개념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도 가격이면은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할 그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정 없으면은 공시 가격을 한다. 보충적 가격. 그래서 이제 보충적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어요. 이 시가라는 개념이 안정되게.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유사매매를 집어넣어버리고 이것도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유사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유사가 도대체 뭐냐 하니까 2022년 현재까지 이게 유사라는 개념이 이런 거다 하면서 땜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
뭐가 지적을 하면 문제점 지적하면 또 땜빵 해버리고 땜빵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뭐 5% 룰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5% 룰. 공식 면적하고 공식 가격이 예? 공식 가격이 5% 이내에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가 이제 상속 증여다 하면은 위로도 5% 아래로도 5% 이렇게 되면은 이 가격도 유사 매매다 이거예요. 최소한 아니 나보다 밑으로 떨어진 거를 해야지 나보다 높은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도 아 이게 5% 룰이야 라는 식으로 하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법원의 재판장한테 말을 했죠. 이 5% 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과세 자료 제출 명령 신청을 한다 들어달라 하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걸 왜 나한테 하느냐는 식으로. 아니 과세 자료가 어떻게 해서 왜 5% 룰을 이렇게 했냐 이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과세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임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이런 게 우리가 그 따져보겠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법원이 그런 거를 협조를 안 해주면은 뭐를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아니 국고적이니까 원래 세금은 국고적이니까 그렇게 알고 해 그냥 국세청에서 뭐 통지서 하나 고지서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를 왜 그거를 그 따져보게끔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이상하더라 사법부가 이거예요.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 공시가격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버리고 세율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버리면은 고박이 하면 이게 따따블이 되는 거죠. 무슨 뭐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느 하나를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거는 안 된다. 이 다음 정권에서는 이 부분부터 제일 먼저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무슨 뭐 주식 뭐 차트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장 가액 비율 뭐 100% 현시화를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공시 가격에 현실화 뭐 이런 식으로 현실화 이게요. 예전에 제가 감사원에서 예전에 나와가지고 한국감정원의 그 중간 간부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감정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뭐 법령에 따로 있느냐? 아니 그 준칙이 있대요. 준칙은 법령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미국에서는 뭐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 상세화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거는 항시 어떤 자의성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이게 감정평가가 시가가 되려면 2개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게 감정가 이렇게 잘못됐다 하면서 또 불복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극히 주관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이 공시가격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평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이 평가가 진짜 공정하게 되느냐, 이거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된다. 만약 다음 정권에서 진짜 뭐를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러면 이 평가 부분을 근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평가 부분들의 이런 규정들이 진짜 공정한지, 주관적이고 임의적이고 정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야야야 이렇게 해봐 하면서 이렇게 눈치껏 하면은 이렇게 뭐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뭐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통지서 하나 딸랑 줘가지고 당신 공시가격이 이거야 이해할 거 있으면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OECD 하는데 OECD 국가에서 그렇게 통지서 하나 딸랑 줘가지고 올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 2%만 이렇게 부담하는 세금이니까 뭐 나머지 98%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돈 좀 내가지고 노블레스 오빌리지 하고 돈 있는 사람이 돈 내가지고 없는 사람 또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설령 2%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항상 그랬대요. 야, 네가 좀 잘 사니까 못 산 동생 좀 해줘야 되느냐. 그런데 그분은 동생은 뭐 어디 가서 뭐 쓰고 하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허리 졸라 매고 못 먹을 거 이렇게 하면서 근검전략 하면서 막 알뜰살뜰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살만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가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정부가 맨날 그런 말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도와줘라. 없는 사람 도와줘라. 이게 형평성이 있는 거냐 이거. 이게 과세의 형평성이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평등이라는 것은 바로 그건 거죠. 잘된 사람은 잘된 사람, 못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죠. 합리적인 차별이 있는 게 평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절대적인 평등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거는 다 현혹하는, 선동하는 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2%, 국민의 2%는 갓난아기도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갓난아기도.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주택을 가진 사람들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2%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1세대 자꾸 개념으로 해가지고 1세대의 주택수를 다 더하잖아요. 그럼 1세대를 하면 어떤 사람은 4명이고 어떤 사람 5명이고 어떤 사람 6명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다 관련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 내 이 한 명하고도 그러면 결혼을 돼 있으면 이 사람하고도 이렇게 친정 부모 있고 시부모 있고 막 자식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친척 있고 형제 있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연관돼 있지. 경제 공동체잖아요. 누구 말 맞더라 묵시적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2%가 어떻게 2%가 됩니까? 묵시적 경제 공동체로 하면 한 40% 이상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혹하는 말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이 다주택자는 무조건 중과를 해버리잖아요. 중과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6억만 빼주면은, 내가 가령 이제 3억짜리, 지방에 3억짜리 있고 조정지역에 또 이제 한 4억짜리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중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과가. 그러면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억짜리는 중과가 아니고 일반 세율이고. 그러니까 다주택자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다주택자 개념이, 다주택자가 죽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투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투기가. 왜? 세금을 다 내고 한 사람은 투자일 뿐이에요. 투자. 그러니까 애당초 제가 자꾸 말했잖아요. 투기가 뭐냐? 투기 개념부터 먼저 만들어라 이거예요. 투기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투기 개념이. 세금을 낸 사람들은 투기가 아니에요. 투자일 뿐이에요. 국가가 세금 다 얻어먹었잖아요. 다. 뺏을 거 다 뺏었고. 다주택자가 그러면 임대 놓으면 임대소득세 다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투기를 하고 왜 다주택자면 죽일 놈이 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프레임이다 라는 겁니다. 있는 자 없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갈라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니까. 아니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주식 가지고 해야죠. 그러면은 주식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돼. 왜 주택에 다주택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에? 왜 나만 가지고? 펄면 소리 나올 수밖에 없잖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백억도 가지고 있고, 그 주식으로 세금, 돈 버는 사람들은 뭐 배당으로도 몇천억씩 받는데. 그리고 다주택자가 그러면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 집을 팔면 되는데 왜 세금 많이 나가면 집은 팔면 되는데 왜 안 파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니,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중고거래다 이거예요. 중고거래.
기존에 있는 주택이 나오는 것이 공급이다 이거예요. 신규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10%다. 그런데 이 10%가 지금 이 정권에서 내가 막 100만 원 하겠다, 200만 원 하겠다 하는데 그걸 그럼 5년 안에 하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문정권에서는 주택이 지금 다 100% 이상이 포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공급을 신경을 안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값의 결정 요인은 헌재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이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얘도 기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재 유형 결정문에 보면은 공급이 많아져야 집값이 떨어지고 수요는 억제해야 떨어져야 이제 많아지는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게 또 게다가 그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 버린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사람한테 이 다주택자에게 집값 올라가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뭐든지 네가 투기지 하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20몇 번을 했다는 건 이미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손해배상 당해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를 당해야 될 입장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를 신규 거래가, 신규 공급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기꺼이 이제 기승전 공급, 그린벨트 해제라고 제가 영상 제목에도 있는데, 공급을 가지고 막 그렇게 논란을 시킬 때는 꼭 그린벨트가 나와요, 같이.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 그거는 뭔가가 나는 그걸 보고 이제 흥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린벨트 쪽에다가 뭐 어디 땅 싸놨냐. 정책을 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업자들이 다 그쪽에 뭐가 노른자를 차지해 놨느냐. 그러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린벨트 해제 부분은 그래도 반대가 심해서 그거는 이제 막혔잖아요. 자, OECD 국가는 보유세가, 재산세가 있지 않느냐, 재산세가 높다 하더라.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 잘 따져봐야 된다.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거 있는데요. 이게 첫째가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애당초 애기는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의 몇 프로, 곱하기 2%든지 이렇게 세율이 주마다 다 틀려요. 0.5가 이제 뭐 하와이 같은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꾸 나라가 올려버리잖아요. 그냥 막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10년이 지나도 내 취득가액의 곱하기 몇 프로다 이거예요. 이 세율을 올리는 거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율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공시가격도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막 세율도 마음대로 올려버리잖아요. 정부가. 그래 놓고 나서는 뭐 재산세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다. 외국은 보유세가 없다니까 재산세만 있고. 그리고 이 재산세는요, 소득공제를 해줘요. 내가 소득세액에서 빼줘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중과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이라고 맨날 국가가 뺏어가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은 그런다 하더라도 왜 거기 공무원들은 오히려 그 마름처럼 더 거기에다가 논리를 더 악독하게 하더라. 막 그런 벌멘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게 재산세가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지금 막 몇십 배 올라가 버릴 경우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거를 비교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상속주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다주택 되는 경우 이게 상당히 문제다. 라는 것을 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죠. 그런데 이거를 20% 이하에다가 플러스 3억 이하면은 아예 주택수에서 빼줬는데 이것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지분만 있다고 하면은 그냥 다주택자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되느냐. 그러니까 다주택자 개념 자체를 만든다는 거, 이 다주택자 개념을 만든다는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형평성이 뭐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아, 종부세법이 형평성을 위해서 만들었다며. 그런데 왜 다주택자를 형평성 없이 자꾸 개념을 해가지고 투기 세력으로 모아놓고 막 짱돌 던지냐 이거. 이 자체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뭐 100억짜리도 1주택자고 저기 3,500평 평지에 이렇게 아방공을 지어도 1주택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4억 뭐 3억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다주택자고 1억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고 이러냐 이거예요. 개념이 안 맞다 이겁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도저히 답을 못 낸다 이겁니다. 이 애당초 출발 자체가 잘못돼 버렸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주택분 이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거 폐지해버리자. 그리고 토지분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미세 조정으로 되기가 힘들다. 지금 이 미세 조정.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토지가 중요하지, 토지가 제한이 돼 있을 뿐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한번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